안녕하십니까. 저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날씨는 벌써 더워지고 있고 오늘부터 장마 또 시작인데 공부는 어떻게 잘 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덧 10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가장 긴장되고 막 힘든 시기인데 이 시기에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추려서 여러분한테 조금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질문들을 좀 추려봤습니다. 근데 질문이 상당히 너무 많아서 그 중에 추리는데도 좀 힘들었는데 한 4가지 정도 관련된 거 질문에 대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교수님 볼수록 너무 멋지십니다. 직접 한번 뵙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서울을 갈 수도 없고 이런 질문은 되게 많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제가 가끔가다 이제 지방 특강을 하니까 그때 뵙고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자, 두 번째 문제인데요. 동차 수강생입니다. 이분들이 제일 많죠. 1차, 2차를 같이 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이 10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 시점에서 동차생 입장에서 2차 과목 공법에 솔직히 시간을 많이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공법은 너무 버겁습니다. 꼭 동차로 합격하고 싶은데 100일을 남기고 공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나왔네요. 제가 일단 동차 수강생이 가장 힘든 거는 양적인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1차 민법 개론 하느라고 너무 치중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과목은 또 4과목인데 그 중에 또 공법은 이제 양도 제일 많고 그리고 중개사법은 양은 적은 것 같은데 하다 보면은 끝도 없이 계속 들어가고요. 공시세법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항상 이 시점에 나오는 거고요. 이 시점에 이제 거의 이제 2차를 포기하게 돼서 1차로 전환하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2차는 60점만 넘으면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전부를 내가 다 알고 풀 수는 없어요. 100점 중에 40점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40점을 버리면 되는데 버리려면 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약간 양이 적기 때문에 고득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하셔가지고 동차하시는 분이 있고 작년에 1차, 2차를 같이 하셨는데 안 되셨던 분들 두 분으로 분류를 하면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하시는 동차생분들은요 고득점을 바라지 마시고 공법에서는 일단 꽈락을 좀 원하시는 형태로 가고 중개사법에서 점수를 조금 더 고득점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존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요 이제 공부하는 양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못합니다. 2년을 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들은 거 아는 건 되게 많은데 정리를 못하고 가는 게 제일 많아서 기존 페이스 유지를 하되 2차 과목에서는 좀 나올 수 있는 거 위주로만 정리를 하면서 가야지 너무 많이 알고 가야겠다는 생각 버리시는 게 이 100일 남은 시간에서는 좀 과감하게 버릴 필요도 좀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있는데 이번 질문은 되게 많이 받습니다. 공법은 40점을 넘겨서 꽈락만 면하자는 전략으로 공부하는 동차생입니다. 기존의 정규 강의를 다 보기에는 너무 힘든데 꽈락을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려면 어떤 유형의 강의를 들어야 할까요? 쉽게 말하면 이제 이번 7월 달에 공부를 시작하신 분도 있고요. 1월 달, 5월 달에 공부하시는 분도 많은데 일단 공법을 만약에 나는 꽈락 40점만 넘겠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딱 권유하는 건 워낙 강의가 많아요. 기본이론, 기초이론, 심화이론, 문제풀이 되게 많은데 정말 꽈락만 넘기고 싶으면 어느 정도 수업을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시잘부 위주하고요. 요약집만 들으십시오. 일단 시잘부 강의는 잘 나오는 거 위주로 해놨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사람한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맞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40점만 딱 넘기겠다. 그럼 시잘부하고 요약집 강의만 반복해서 돌리시고 문제 적응을 하셔야 되니까 단원별 모의고사 위주로 정리하시면 그래도 꽈락은 충분히 넘지 않을까. 지금 100일 남았으면 3개월이 좀 더 넘게 남았는데 그 기간 안에 시잘부 그리고 요약집 그리고 마지막에 단원별 모의고사 같은 걸로 연습을 하고 총정리만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질문인데요. 공법의 모든 파트가 다 어렵지만 도시개발법이 제일 어렵다네요. 그러면 기본서를 여러 차례 정독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법에서 너무 틀리네요. 도시개발법이 어렵거든요. 그럼 개발법 파트를 공부하는 요령 좀 알려주세요. 요령이라는 건 없고요. 개발법은 6문제 나오는데 정해져 있는 부분 중에서 2개는 무조건 틀린다고 생각하고 버려버리셔야 됩니다. 환지 방식 버려버리세요. 환지 개념, 정의, 환지 예정지만 위주로 공부하시고 제가 볼 때는 구역을 제일 먼저 지정하는 거니까 개발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구역 지정권자, 지정 절차, 효과예요. 그리고 누가 사업할 거냐, 시행자, 특히 조합. 요거만 달달해도요. 6개 중에 4개 정도는 맞출 수 있고 수용 방식에서는 토지 상한 채권하고 조성토지 공급 파트만 한 30분씩만 잡고 해도 한 2시간이면 충분히 다 끝냅니다. 그리고 환지 방식에서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면 환지 예정지부터 막 복잡해집니다. 그런 것들은 차라리 버려버리고 개발법을 6문제 중에 4문제 맞겠다는 목표로 가면
오히려 더 양도 줄어들고 내용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은 요령일 것 같고요. 마무리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100일 남은 기간에 얼마나 많은 변형이 있겠냐마는 100일이라는 시간은 곰이 사람이 된 시간입니다. 그 많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사람이 됐는데 이 100일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을 3일을 3번을 하면 90일이야. 그리고도 10일이 남습니다. 작심삼일을 10번 이상 하셔서 30번 해도 90일인데 30번 하셔서 내가 목표하는 거 꼭 이루시고 바라고요. 시험 보기 끝날 때까지 절대 슬럼프에 빠지면 안 되니까 체력 관리 잘 하시고 보약 드실 수 있으면 드시고요. 그래서 최대한 마무리 정리만 좀 잘하고 가시면 분명히 올해 시험에 합격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때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